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혜빈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기대도 많이 받았던 지커 7X의 공식 가격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예약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이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3가지 트림인 건 그대로인데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가장 기본 트림은 프로, 다음 롱레인지는 맥스,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은 울트라, 이렇게 3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 트림 프로 같은 경우에는 75kWh LFP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맥스하고 울트라 트림에서는 100kWh NCM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증받았던 것과 동일하게 모터 출력은 프로랑 맥스에서 421마력, 요거는 후륜 구동이면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6초 걸린다고 하고요, 울트라 트림에서는 듀얼 모터가 들어가고 최고 출력이 475kW, 그러니까 645마력 정도의 출력을 낸다고 해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3.9초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얼마 전에 사이트에 유출됐던 것처럼 프로는 5,299만원, 맥스는 5,999만원, 울트라는 6,999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일단 가격이 이렇게 책정이 된 건 알겠는데 어떤 트림에 어떤 옵션이 들어가는지, 선택 옵션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죠. 가격표 제일 위쪽에 보면 전장 제원이 나와 있는데 4,800ml라고 합니다. 어지간한 중형 SUV 사이즈급인데 전기차는 아무래도 실내 공간이 내연기관보다 조금 더 넓은 편이니까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해 보이고요. 전기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충전 시간, 10%에서 80%까지 충전 시간이 13분, 16분 이렇게 2개로 기록돼 있어요. 신기한 건 LFP 배터리 하면 보통 충전 속도가 느리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7X는 이 LFP 배터리도 800V 시스템으로 만들어놔서 충전 속도를 좀 빠르게 만들었더라고요. 800V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들은 충전소 와서 충전기 꽂아놓고 뭐 화장실 갔다가 뭐 군것질거리 사 먹고 차에 돌아오면은 충전이 거의 다 끝나서 이제 막 출발을 하는데, 400V 시스템을 쓰는 차량들은 뭐 화장실 갔다가 뭐 군것질거리 먹고 밥 먹고 차량으로 돌아와도 계속 충전 중인 경우가 꽤 됩니다. 그래서 이 충전 시간이 짧다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거 시승하면서 국내에 이제 350kW급 충전기를 물려보고 실제로 이 정도의 충전 시간이 나오는지도 직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전륜 WC 본에 후륜 멀티링크 전부 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건 에어 서스펜션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잖아요. 여기 보면 프로랑 맥스 트림은 이렇게 하이픈으로 쳐져 있는데 요거는 선택 옵션으로 고를 수가 없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어 서스펜션, 전자식 가변 댐퍼 옵션, 이 2가지는 울트라 모델에서만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이라는 거예요. 프로나 맥스 트림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요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오해는 바로 접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끔 어떤 분들이 이거 7X 기본 트림에 자동문 들어가고 에어 서스펜션도 기본으로 들어간대, 그리고 가격도 4,500만원이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중국에서도 똑같아요. 중국에서도 이 울트라 버전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트림에서는 옵션으로 돼 있어요. 일단 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 울트라는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뭐 컴포트한 모드도 가능하고 스포츠 모드도 가능한 이 2가지를 전부 다 지원을 합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뭐 말해 뭐해 진짜 괜찮은 승차감인데 이걸 제대로 느끼려면 울트라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7X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프로나 맥스트림을 구매할 것 같으니까 에어 서스펜션이 좀 빠져있는 프로나 맥스트림의 승차감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실제로 중국에서 타본 기본 모델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말캉말캉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무거운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들은 서스펜션 세팅을 좀 단단하게 해놓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에서 생산되는 이런 차량들은 대체로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 7X를 타고 난 다음에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것 같은데, 좀 단단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 아래로 보면 전좌석 이중 접합률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도 모든 트림 기본으로 들어가요. 요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프로 트림은 옵션 선택이 불가하고요, 맥스와 울트라 트림에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스피커 개수가 프로에서는 10개, 나머지 맥스와 울트라에서는 21개 스피커가 들어가요. 요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스피커가 개수만 많은 게 아니라 출력이나 선명도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은 트림 여하에 따라 나뉘지 않고 전부 기본 사양으로 넣어놨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자동 차선 변경,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앞차와 차간거리 유지, 거기에다가 전후방 충돌 방지 보조, 이런 안전 관련 옵션들도 전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한 가지, 여기 옵션표에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왜 안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라운드 뷰도 기본 포함이에요. 보통 어라운드 뷰는 꽤 돈을 받는 옵션인데 여기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으로 포함되는 옵션이고 요 아래부터는 선택 옵션으로 제공되는 목록이니까 가격을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컴포트 패키지라고 있는 부분에는 1열 마사지, 통풍 시트, 그리고 조수석 럼버 소프트, 21개 스피커 요렇게 세 가지가 묶여있는 게 컴포트 패키지예요. 프로 트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옵션은 반드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통풍 시트는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소중한 옵션이니까요. 그리고 마사지 시트, 이거 제가 지난번에 중국 가서도 테스트 해봤지만 웬만한 쇼퍼 드리븐의 이 뒷좌석에 타보면 마사지 시트가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원래 가격은 2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런칭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100만 원에 넣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요 다음은 냉온장고. 지금 출시 행사로 무료로 돼 있고 프로 트림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을 내야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영하 6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지원하는 냉온장고라서 뭐 아이스크림부터 따뜻한 음료까지 전부 보관이 가능합니다. 요 다음은 나파 가죽 시트. 이거는 프로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고 맥스나 울트라에서만 선택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전 좌석 나파 가죽 시트로 변경하는데 100만 원입니다. 이게 다들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긴 하는데 이 옵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모든 시트를 나파 가죽으로 변경하는데 100만 원인 거잖아요. 나름 납득이 가능한 가격이긴 해요. 이게 시트 착좌감이 달라지면서 디자인도 변경되는 거니까 요 정도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2열 전동 선쉐이드 50만 원. 요거는 취향껏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다음이 우리가 이제 지커 7X에서 많이 봤던 이 스타게이트라는 옵션이에요. 이 전면부 헤드램프 위쪽으로 요 안에 LED DRL 역할도 하면서 뭔가 이모티콘 같은 것도 나오는 요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게 웰컴 램프로도 활용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에는 딱인 것 같은데 요게 가격이 240만 원이에요. 이게 램프류 관련된 옵션이라서 확실히 가격이 좀 있는 편이긴 하네요. 근데 이거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이게 많이 팔리나? 라고 해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요 스타게이트 옵션은 중국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옵션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 다음은 오토도어 자동문이죠. 가격은 200만 원입니다. 이게 왜 옵션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도 모든 트림 옵션으로만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울트라라고 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프로 트림에서는 선택 불가고 맥스나 울트라 트림에서는 선택 옵션이에요. 이건 어떤 특정 도어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4가지 문이 모두 다 전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기능입니다. 이게 가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지커 7X의 문을 여는 방식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요 지커 7X는 기본적으로 히든 도어 캐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문을 열면 도어 캐치가 이렇게 자동으로 쭉 나오고요. 요 다음에 도어 캐치 안으로 이렇게 손을 집어 넣으면 자동으로 문을 딸깍하고 살짝 밀어줘요.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자동문이 들어간 차량은 알아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기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 기능을 이제 문에서도 이렇게 버튼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센터 디스플레이에서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릴 때 미리 문을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문을 제대로 안 닫고 내렸을 때 편하게 개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근데 가격이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좀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모든 도어의 자동문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옵션 가격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핵심 옵션이고 요 외에는 외관, 내장 색상 그리고 휠 옵션이 좀 있어요. 외관 색상은 아이스 실버가 기본이고 나머지는 모두 선택 옵션인데 4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실내 색상도 그레이 앤 블랙이 기본이고 여기에 뭐 퍼플 화이트나 블랙 퍼플 이 두 가지가 60만 원 들어간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휠인데 이 프로 맥스 트림은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울트라는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울트라 트림은 21인치 단조 휠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요거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네. 그래서 최종 구매 가격을 좀 보면요. 프로나 맥스 트림은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영역에 있긴 한데 울트라 트림은 조금 비싸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로나 맥스 트림을 구매할 것 같은데 프로 트림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컴포트 패키지 하나 정도 넣어서 5,400만 원 정도에 구매하면 될 것 같고요. 맥스 트림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5,999만 원에 나파 가죽 시트랑 냉온장고 정도만 넣어서 한 6천만 원 초반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보조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지커의 상황을 보면 7월 이후부터 이 가점제로 적용되는 보조금 제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 지커라는 브랜드가 보조금을 적용받기가 살짝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커에서 책정한 5,299만 원, 5,999만 원 요거를 다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살짝 아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지커 7X의 가격표를 쭉 정리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던 가격이 엔트리 트림 기준으로 했을 때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 선이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럭셔리 브랜드의 중형 전기 SUV의 가격이 7천만 원이나 8천만 원 정도 선에서 시작하는 걸 보면 지커라는 브랜드가 프리미엄을 지향하고 있는데 5천만 원 정도의 선에서 시작이다 라고 하면 지커 7X의 가격 자체는 확실히 저렴한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이걸 보는 인터넷에서의 좀 여론을 좀 따져보면 중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인데 5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점, 지커를 한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과연 인정할 수 있냐는 점, 요 두 가지 점이 지커 브랜드가 한국 시장에서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느 프리미엄 브랜드나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요.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저렴하다라는 인식을 시장으로 한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죠. 그런데 지커라는 브랜드가 과연 한국 시장에 이 프리미엄 자동차를 무기로 들고 와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추후 반응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커 7X의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